이 영상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땐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지키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대출 잘 받는 법에 대해서 많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대출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본인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이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추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항상 돈 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내가 그림은 그릴 줄 아시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으신 거죠. 내가 이 돈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어떤 지출을 할 거고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내 기술력을 어떻게 효용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은 없이 그림만 그려놓는 경우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기술력과 능력은 끝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돈을 쥐어주면 이 돈이 아사모사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 지나갔나요? 내 돈이 어디 갔지? 흘러간 돈에 대해서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 돈을 불리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인데 애초에 우리는 계획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도 대출 받으시거나 돈 벌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돈 1억, 2억, 3억 쓰는 거는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3억이 들어왔는데 후루루룩 어디 갔지? 이런 경우, 이런 경험 저도 있고 대표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적금이 다음 달에 만기가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다음 달에 저한테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냉장고가 굉장히 낡아 보여요. 출근하려고 봤더니 내가 차 바꿀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갑자기 돈 쓸 곳이 막 생겨납니다. 아사아마사 돈 쓰다 보면은 한 1,500만 원 쓰는 건 그냥 일도 아니에요. 처음 생각은 그랬겠죠. 아유, 300만 원 쓰는 건데 그렇게 돈이 부서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나요? 그 다음에 또 돈 쓸 일이 생긴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귀신처럼 돈 있는 거 알고 돈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누가 투자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 3천만 원 내가 적금으로 탄 돈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서 다시 예금으로 저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1,000만 원이라도 저축하면 다행이게요. 그런데 말이죠, 처음부터 내가 이 3천만 원이 나오면 내 아들 대학교 등록금으로 내겠소라고 꼬리표를 붙인 다음에 돈이 나왔으면 어떻겠을까요? 그랬으면은 이 3천만 원은 3천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했을 거예요. 오히려 3천만 원이 내 아들 등록금으로 그대로 지불이 됐을 거고 이 돈은 우리 아들의 시드머니가 돼서 더 무럭무럭 자라서 1억, 2억, 3억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 얘처럼 돈이 이름표가 없이 쪼개지고 나면 3천만 원이 1,000만 원의 가치보다 못하는 거예요. 이 돈이 1,000만 원의 가치를 하겠느냐 3억 원의 가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물며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잘 기억하시면 폭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번 기준은 단기 매출과 관련 없는 데는 절대로 운전자금을 쓰지 마라입니다. 내가 물건 지금 가져와서 바로 팔 수 있어요? 가져온 물건이 이미 구매처가 있어서 팔 수 있어요? 구매자금인가요? 그런 거는 쓰셔야 돼요. 이 물건 나간 다음에 한 달 후에 바로 1억 원이 1억 2천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면 그런 돈은 너무너무 좋으시니까 쓰십시오. 마케팅 비용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마케팅 비용을 태우면 한 달 안에 1억 5천으로 해서 돌아온다 라고 하면 그건 태우는 거예요. 채용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물량이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데 이 사람만 들어오면 바로 물량 칠 수 있고 돈이 다시 한 달 안에 들어와. 돈이 기다리고 있어. 이럴 때는 사람 뽑는 데 쓰셔도 돼요. 기계 구매 말씀드릴까요? 이미 수주가 다 끝나 있고 기계가 들어오는 족족 바로 찍어내서 바로 한 달 안에 또 돈이 들어와. 이런 경우에는 돈을 쓰셔도 돼요. 꼭 한 달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단기 매출, 돈이 들어가면 바로 회전을 해서 나한테 바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 매출을 빵빵빵 키울 수 있고 이익이 빵빵빵 늘어날 수 있어. 굉장히 직접적인 데에는 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절대 쓰지 마세요.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인풋을 하면 후에 뭔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인건비는 쓰시는 게 아닙니다. 1번,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영업이 잘 될 거야 라는 인건비. 앞으로 회사가 잘 될 거니까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인건비. 회사가 지금부터 마케팅을 해야 되겠으니까 마케팅 인력을 데리고 와서 마케팅 부서를 만들겠어 라고 하는 인건비. 두 번째, 지금 인풋하면 나중에 나올 거야 라는 교육비. 지금 우리 직원이 이거를 배워놓으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매출이 오를 거야. 지금 연수를 갔다 오면 이건 나중에 또 큰 돈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교육비. 3번, 새로 들어와야 되는 기계 구입비, 설비 보정하는 데 들어가는 운전자금. 그 설비 비용은 나중에 남지도 않아요. 감정평가에 들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날아가는 돈이 되겠네요. 돈 금방 녹아요. 이것처럼 투자 같은 돈은 남의 돈을 대출받았을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내가 직원 뽑았는데 나가버렸어. 뭐예요? 직원 해외 연수 보내고 교육까지 시켰는데 나가버렸어. 뭐예요? 남의 돈 빌렸다가 돈 썼는데 사라졌네요. 앞으로 일감 많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기계를 사놨어. 그런데 일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중고? 반값? 고철이 돼버렸네요. 이런 경우 수두룩 빽빽이에요. 저희 예전에 고객 중에서도 대표님이면 홈쇼핑 나가셔야 되니까 물량을 이만큼 맞춰주셔야 돼요. 기계 들으셔가지고 물건을 이만큼 생산을 해놓으셔야 돼 라고 해서 이 벤더 말만 믿고 대표님이 기계 설비 드리고 원료비 들어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 홈쇼핑으로 안 팔렸다.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재고가 그대로 창고로 쌓여서 창고비 나가지, 기계 임대료 나가지, 원료비 나가지, 현금이 묶여있으니까 현금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회사는 망했지. 근데 그것도 5억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빌려서 한 거니까. 어때요?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리러 갔더니 뭐 돈 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을 빌려주겠어요, 정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상황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절대로 돈 쓰지 마라 라는 기준은 단기 매출로 돌아와서 나한테 현금이 꽂히는 거면 쓰셔도 되는데 장기 매출로 기다려야 되는 거, 혹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있는 건 절대로 빚을 내서 쏟아붓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투자, 교육받는 거, 복지, 우리 기계 설비 고치는데 연구개발비 이런 거는 회사에서 쓰면 안 되는 돈입니까? 발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나요? 1억 가지고 사람에 투자하고 날려버리면 그냥 내가 경험했다 생각하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경험과 돈을 바꿔버린 거예요. 돈을 쓴 대신에 경험을 얻었으니까 이게 밑거름이 돼서 회사가 잘 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빚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돈을 빌려서 이거를 사람한테 썼는데 이 친구가 퇴사했다. 그럼 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빚이 남았네요. 그럼 나는 빚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들은 뭘로 간다? 내가 번 돈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남의 돈을 빌려서 가는 건 뭘 하는 거다? 당장 내가 매출로 돌아올 수 있는 구매 자금이나 당장 내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돈을 넣고 돈을 먹을 수 있는 장사에만 들어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빚내서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는 빚내서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빚은 좋은 데 있으면 빛을 발하는 거고 레버리지가 되지만 그 빛을 얻은 게 잘못 있는 데 돼버리면 오히려 구렁텅이에 빠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에는 꼬리표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통장에 5억이 들어왔나요? 근데 이 돈에 꼬리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우리 통장에 돈이 풍부해진 것 뿐이에요. 원래 평소에 1억밖에 없는 통장에 갑자기 6억이 생겨버렸네. 그러면서 돈이 정정정정정정 쪼개져서 없어집니다. 아까 제가 적금으로 3천만 원 들으면 돈이 어떻게 뿌개진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랑 똑같이 돈이 없어지고 뿌개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이 돈은 어디다가 쓸 거고 어디에 정확하게 꽂힌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 타겟을 정한다면 종종종 나눠놓고 있는 그대로를 지출하게 되시는 거예요. 당초 목적대로 관리를 하시면 돈이 없어지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통장은 3개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일단 제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사업자 통장. 매출과 매입이 잡히는 통장이에요. 이 통장 안에서 매입과 매출이 그대로 잡히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용 통장이 따로 있으시면 돼요. 대부분 사업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사업용 통장이나 가정용 통장을 같이 쓰세요. 꼭 이렇게 해야만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 돈 가지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시다가 이게 내 돈인지 이게 남의 돈인지 모르는 사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찍었는데 결국 우리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진행 과정은 그렇게 되니까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은 철저하게 나눠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비 통장이라고 하죠. 생활비 통장으로 내가 월급 받을 때처럼 딱 나눠져서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통장이 오늘 말씀드린 대출 통장입니다. 남의 돈 통장은 돈이 들어올 때부터 따로 관리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남한테 빌린 돈이 1억이다? 이 돈이 1억이면 그대로 나는 본전인 거고 1억에서 까졌으면 난 남의 돈 갖다가 지금 까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돈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통장 따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 집 통장 따로 있어야 되고 대출 통장이 따로 있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저수지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늘어나서 줄어들었어,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마이너스야,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플러스야 라고 하는 기준점 통장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통장은 반드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닌 이상 이 돈이 섞여버리면 돈 쓰는 거 순식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저랑 저 와이프랑 제 친구가 통장 하나 가지고 셋이서 나눠서 쓴다고 해볼게요. 생활비로도 쓰고 사업용으로도 쓰고 어디 여행 가는데도 쓰고 옷 사는 데도 쓰고 그러면 통장 관리가 되겠어요? 돈 부서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나오면 이 돈은 어디다가 쓸 거라고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 돈은 그대로 대출 통장, 남의 돈 통장에 모아놓는 거예요. 합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기준이에요. 나는 이 돈을 얻다가 쓸 데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돈 쓸 때가 생기면 그때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돈 줄 놈이 돈 준다고 할 때 무조건 받아라. 그리고 이 돈을 쓸 일이 없을 땐 은행에 넣어놔라. 그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정책 자금이든 은행 자금이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돈을 바로바로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도 일정이라는 게 있고요. 은행도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가면 돈을 줄 수 있는 마법의 통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 돈을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은 필요 없고 다음 달에 필요하니까 다음 달에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자예요? 돈 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돈 받는 사람이 강자예요? 강자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받아놓고 나면 뭐가 나가요? 이자가 나가죠.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데 쓰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냥 뭉탱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싼 이자 나가면서 그걸 쓰지도 않을 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돈은 풍족하게 있으셔야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계신 걸 거고 이자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은행에서 7% 이자로 돈을 빌려왔어. 근데 내가 돈 쓸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은행한테 다시 맡겼어. 이자가 5%래. 그럼 어떻게 돼요? 7% 이자 내고 5% 이자 받으니까 난 2%가 손해네요. 되게 억울한가요? 아니요. 되게 억울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자 낸 거에 대해서 뭘 받아요? 비용 처리를 받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항상 걱정하시는 그 세금에서 공제를 받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물론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 내겠지만 조금밖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라면은 일단 돈을 받아놓고 있을 일이 없으면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예금과 대출의 차익이라고 해봐야 프로티지가 크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정도 프로티지는 내가 세금 줄인 걸로 해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차라리 그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서라도 나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최소한 제 주변엔 그런 분들이 많네요.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매입처가 있을 때 물건이 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을 때 부동산을 잡아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항상 돈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남의 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 돈이 대단한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의 대출 관리하는 방법, 대출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기준, 단기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남의 돈 대출 받아서는 돈 쓰는 거 아니다. 두 번째 기준 뭐였죠? 계좌 관리는 반드시 대출 통장 관리는 따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부 정책 자금 받을 때도 그래요. 대표님 통장 따로 만들어 오세요. 이걸 더 좋아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통장 따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 귀찮아 하시는데 그게 정석이에요. 통장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따로 관리하는 게 정석입니다. 물론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끼리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사업용 통장, 가정용 통장, 대출 통장. 이 중에서 대출 통장은 반드시 따로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 기준 뭐였죠? 난 무작정 돈 쓸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일단 돈은 쟁여놓은 다음에 쓸 일이 있을 때까지 잘 보관하고 기다려라.
억지로 쓰지 마라, 잘 써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그냥 증권사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박아놓으시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러면 예금이자랑 대출이자랑 별반 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공제되니까 은행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 대표님들 대출 잘 받으시고 대출 잘 관리하시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저희 대표님들께 도움되는 영상 찍고 싶고요. 조금이나마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자사장연구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출과 투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때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고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이 영상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자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